그러니까 올해 3월이죠. 3월 10일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 방안 뭐 이런 거를 내놨어요. 이번에 이제 어려움 겪으신 거의 결과죠. 요걸 한번 같이 보면은요. 긴급 거처 지원 개선, 경매 낙찰 시 정책 대출의 생애 최초의 혜택을 뭐 이연한다.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결국 뭐 이게 긴급 주거 지원 그리고 저리자금 대출 요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사정이 급한데 6개월 선납을 해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래 이제 긴급 주거 지원 같은 경우는 임시적으로 머무는 공간, 네. 머무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지금 미추홀구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최소 6천에서 한 8천 정도의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당장 6천에서 8천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월세 6개월치를 선납하라 그러면 사실상 현실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코피나죠. 그렇죠.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 A씨가 지난달 말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이후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는 A씨를 추모하며 정부 책임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책임져라!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피해 임차인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했던 긴급 지원주택을 선납 없이 월세를 매달 내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해도 유사한 크기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피해가 확실하면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줍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경매나 공매로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아 1주택자가 되더라도 대출금리 인하 등 생애 최초 우대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명당 최대 3번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들을 운영하면서 손톱 및 가시 같았던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보증금 채권이나 피해 주택을 정부가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5,70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조 1,000억 원대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면적 기준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원래 그 계약한 집보다 좀 작아야 된다 하다가 최근에 바뀐 거는 뭐 비슷하면 되고 좀 더 커도 되고 뭐 애매한데 유사 면적 이거 뭐 어렵네요 이런 거. 네, 일단 200여 채 정도 지금 긴급 주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마련된 물량을 다 지원을 하고 나서야 네. 다음 주거를 또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니 그 안에 발생한 피해자들 중에 이제 가족 수 구성원이 많은 집들한테 좀 더 큰 평수를 줘야 하니까 그 전에 피해자들은 더 작은 데로 가라. 근데 더 작은 데로 가서 너무 작으니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비슷한 데라도 해줄게.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건데 명쾌한 해답은 아니고요. 더 난해하게 만드는 상황인 거죠. 지금 피해자들 간에. 물량은 어디다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물량은 인천시에 한 200호가 확보돼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너무 이제 기계적 적용을 했던 거죠.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한 50제곱미터에서 살아왔으면 네. 앞으로 그 긴급 지원하는 데서도 50제곱미터 이하에서만 살아라. 이제 이런 취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면 정말 꼭 그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미추홀구면 미추홀구 인근에 직장이 있으면 미추홀구 인근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데 50제곱미터가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네. 거는 이렇게 선택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물량도 작고 위치도 다르고 그러면 각자한테 맞는 선택을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공공 매입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주택 유형이 크기가 적당합니다. 지금 나라에서 공공 임대나 이런 것들은 되게 크기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공공 매입이라 하면 지금 문제가 된 그 미추홀구 그 단지를 네. 국가가 매입을 해서 네. 그 다음에 또 공공 임대를 하는 거죠. 공공 임대 형식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거 지난 3월 말에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해서 아마 4월 달부터 논의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세입자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견인데 제 생각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당장에 이 돈을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국민들의 지지가 확실하다면 정부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걸 그 현재 전세 사기 당한 주택을 공공 매입할 경우에는 장점은 뭐냐면 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이 된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거 제공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당장 이게 전세 계약했는데 깡통 전세 나고 대책이 없어졌으니 우선순위도 밀리고 지금 뭐 금융 지원 얘기도 하고 뭐 주거 지원도 했는데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경매를 중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책들이 소급이 안 된대요. 그러면 4월, 5월부터 이런 뭔가가 나온다라고 얘기만 나오고 있지 지금 뭔가 확실한 것도 없거든요. 지금 경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히려 더 속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0여 채는 이미 끝났고요. 지금 계속 경매가 뜨고 있고 한두 채 뜨는 게 아니라 막 7, 8채씩 막 이렇게 뜹니다. 그럼 경매가 떠서 이제 낙찰이 되면 사간 사람들은 재산권자가 되니까 그렇죠. 그분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 낙찰받아 소유자가 됐으니까 네. 빨리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더 많은 월세를 받기를 원하겠죠. 네. 근데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사기 피해를 당해서 모든 재산이 날아간 상황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경매 절차를 진행해서 퇴거하라고 하면 이분들이 사실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